예,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복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이번 사태가 아직 복구 수준만큼, 그 비율만큼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할 만한 부분들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KT가 발빠르게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게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손해 문제, 이 배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선례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그 부분까지 좀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이시고요. 지금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신 강충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제 전화 연결했던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최진영 변호사님 또 오늘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교수님이랑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KT의 작은 지사가 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뭐 온 동네가 다 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무슨 큰 대란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이 파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로 생각하세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피해 규모라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그림이 하나 나오네요. 예,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지금 실제 네트워크를 아주 단순화해서 지금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지금 세 개의 이제 그 국사 이제 지사 지금 이제 아현지사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이제 B 지사, C 지사라고 해서 빌딩 세 개를 그려놨고요. 예. 지금 아현지사를 중심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일단 가정집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장들, 그 외에 이제 또 이번에 이동통신 시스템 자체도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지국이라는 장비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게 이제 끝단에 있는 가입자들이 아현지국에 있는 모든 장비까지 연결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통신 선로고요. 그 케이블이고 이제 이번에 화재가 난 통신구가 바로 저런 케이블들을 이제 실제로 모아놓는데, 예, 모아놓는 지나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이제 그 지사에 있는 통신 장비들은 일종의 뭐 하나의 사람 몸으로 보면 심장과 같은 거고요. 그러면 그럼 저희 이제 통신 케이블은 이제 핏줄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저 핏줄을 통해 가지고 심장을 관통을 해야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나 인터넷 또는 이제 전화망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인터넷망이나 전화망은 이제 또 다른 지사를 통해서 근데 저희 관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게이트웨이라고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 네트워크로 연결되니까 아현지사도 결국은 저 게이트웨이 하는데 게이트웨이 가기 전에 이제 선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뭐 피해 규모가 끝단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사실 저희 같은 방송국도 정전이 나는 거에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저희 사무실이 정전이 돼도 정전했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순간적으로 바로 백업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번에 뭐 백업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그 자료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 자료 화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끝단은 저희가 소위 이제 가입자 그 접속망이라고 해서 거미줄처럼 이제 그 가입자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케이블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가 저렇게 지금 이제 화재라든지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은 저 부분을 이제 우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모든 선로 하나하나를 전부 거미줄처럼 다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백업을 선로 하나하나 백업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신 장비는 당연히 백업 장비들이 수단들이 충분히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보시면은 지사와 지사를 연결하는 저희 지금 저기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네, 저 부분들은 사실 저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저 부분에서 화재가 난다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여러 지사들에 연결돼 있는 모든 선로들이 저쪽으로 연결되다 보면 인터넷과 뭐 전국 규모 또는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훨씬 더 말씀이잖아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백업망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런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이제 작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지역망, 가입자 지역망의 부분들은 하나하나 커버하는 데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백업망을 일일이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비용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효율성 문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KT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낙하산 인사들이 회장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요한 부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었다라는 식의 노조의 얘기를 다뤄서 쓴 기사들도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좀 다른 언론사에 쓴 기사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한 언론사, 뭐 동아일보사라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 오늘 일면에 났던 기사가 그겁니다. 해와지국은 국가기관 시설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사고가 났던 아현지사보다 훨씬 큰 데인데 여기를 이제 취재진들이 가서 뭐 사방을 이렇게 한 40분 동안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가 일단 났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동아일보에 물어봐서 확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면 기사에 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의 보안 문제까지 방제 시설은 둘째치고 보안 문제까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국민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이제 해와타워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장비들을 이제 지금 구축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태로 경험한 것처럼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테러라든지 또는 뭐 인위적인 방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계기로 사실 잘만 또 손을 봐도 되는 네. 거니까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낮춰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최 변호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를 본 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피해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인 것이죠. 네. 한마디로 KT의 유선, 무선 전화나 인터넷 가입자, 이분들은 지금 선로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통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있고, 더불어서 간접적인 피해, 결국 확대 손해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듯이 그쪽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고 또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뭐 하지도 못하고 가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로서 약관에 따르는 어떤 피해 배상, 그리고 또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 손실 보상,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을지, 이것이 크게 두 개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거는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핸드폰을 그날 쓸 때 못 써서 주말에 인터넷 TV를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손해본 건 직접 손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한 단계 거치기 때문에 간접 손해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KT가 그렇게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이미 그 보상안을 내놨거든요.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KT의 가입자들은 가입할 때 빡빡하게 써 있는 약관을 받습니다. 안 보는 거예요? 아무나 안 보지만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만 이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서비스 제공을 못 했을 경우에는 기본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KT 같은 경우에도 가입했는 분들한테 대해서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달치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에 이 마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한 5개구 근처에 이제 고양시 일부에서 이 정도에 했을 경우에 대략 한 65만 가구, 그리고 전체 한 130만 명 정도가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그 가입자 중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금융업계 보도에 예. 따르면 한 230억 정도의 어떤 직접 손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 추정일 뿐인 것이고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날 12시 무렵에 바로 이 아현 지구에서 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제가 모임이 있었었는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안 와요. 나중에 와서 한참 늦었는데 이유를 봤더니만 내비게이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를 뺑글뺑글 돌았고 내비게이션이 안 되니까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전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파주 한마디로 이번에 아현지구과는 관계없는 비피해 지역에 있는 가입자가 그 지역에 와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네요. 피해 가입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증권사에서 한 추정한 거는 그 동네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거지. 지금 이번에 그 변호사님도 피해를 보신 것처럼 거기에 볼일 보러 왔다가 피해 본 사람들까지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개인들은 그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명확한 게 있잖아요. 뭐 한 달치 감면해주겠다 대략. 그게 뭐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건 말건 간에.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 추정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확대 손해, 영업을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인터넷 신문에도 보니까 PC방에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PC망이 직접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긴 직접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포를 비롯한 5개구 일부 경기도 고양시 지역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이 한 3만 개 업소다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봐서 한 업체에서 하루에 최소 1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 계산해 보면은 3만 개 곱하기 10만 하면 그게 한 30억. 이틀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6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주말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사람을 못 받았다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입 고객의 직접적인 한 달치의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피해를 배상해야 될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따르는 배상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이와 같은 약관 배상을 넘은 영업 배상은 약관에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민법상 손해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영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놓고도 사실상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기사를 쭉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제 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에 나섰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 보상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나서서 뭔가 좀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시간도 좀 줄고 좀 뭔가 보상도 비교적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난감한 문제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법리적으로 봤을 때 손해배상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에도 SK텔레콤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었죠. 그때는 한 6시간 불통이 됐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기본 약관에 의한 배상 이외에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했지만 결국은 다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이번 KT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약관에 있다는 배상 이외에 가입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금감원 같은 경우에도 각 카드사에 가입해서 이 매출이 일어났던 업체에 대해서 직전 몇 달 동안 있었던 금액과 그때의 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달라라고 해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2014년에 있던 SK텔레콤 때보다는 전향적인 어떤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KT도 사실은 이 보상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은 조금 그때보다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다시 이제 일단 최종적으로 대안 문제는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사태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는 건 내년 3월에 당장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더 좀 우리가 예민하게 이거를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큰일 하기 전에 이렇게 일이 터져서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5G망을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사실 5G망은 더 많은 이제 그 단말들을 그렇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초연결 사회계를 만들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자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우려들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표출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투자나 또 서비스 제공 계획들에 이렇게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 5G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사물 인터넷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실제 뭐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들을 저는 강구할 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이게 어렵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다리가 하나 무너졌는데 다리가 무너져서 이게 다리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있는 다리를 다 없애고 다리를 이용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지금 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사태를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또 해야죠. 그래야지 네. 이번에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그런 고생, 불편함 또 손실들이 그나마 만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한테도 이번에 또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조차 없다 이런 겁니다. 외국과 비교를 해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것도 좀 우리한테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번 사건을 마치 특히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제2의 이 그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하다. 그때도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듯이 이 우리나라에 매뉴얼 없는 사회가 숭숭 그 구멍이 뚫린 것을 보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거의 쓰지도 않았던 공중전화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왜 안 없애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지금 다 해외로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업 시스템에 대한 그 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번 기회에도 통신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그러니까 IT 전문가 한 분과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 한 분과 함께 이제 이번 사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 하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하나 사실 만만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만만하게 또는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했을 때 저희는 아마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나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